글로벌 경제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시간,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석의 1인자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이트 보기 전에 오늘 증시요, 엿갈린 지표 속에 혼조세, 숨고르기,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장중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지수, S&P 500이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기록하다가요. 결국은 좀 급속스럽게 좀 하락으로세로 좀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한때 뭐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만은 또 소폭 좀 상승하면서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어제 이어서 헬스케어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어제까지 해서 사상치 효과를 갖고 가던 산업재가 오늘 아래를 보시면 하락폭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잠시 후에 좀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엇갈린 지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발 정책의 소위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물론 그래봤자 작년에 있었던 트럼프 임기 초반에 있었던 뭐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과는 뭐 유가 아니지만 두 가지의 트럼프발 공식 아니면 비공식 이런 멘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SNS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갑자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의 주택인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매입하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주택이라는 건 사람은 주택에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위 기관 투자가들은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에 올 가을에 있을 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변화를 노리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관 투자가들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위 제일 큰 손 중에 큰 손인 뭐 블랙스톤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요, 주택 회사들도 있을 거, 주택 개발업체들 있죠, 톨브라더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 되겠고요. 또 관련된 그 돈을 대여하는 수많은 금융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오늘 줄줄이 갑자기 훅 떨어진 것.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신 건 바로 직격탄이 맞은 이유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독주택을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걸 통해 리츠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들인데 그걸 못 사게 하니 이제 당연히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발표가 하나 나온 건 첫 번째 이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까지도 줄상한가 같은 거가 있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업체들입니다. 방위산업업체도 역시 산업재에 속해 있습니다. 섹터 11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위산업 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결론을 보면 배당이라든가요,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이런 협박을 한 거죠. 경고를 한 건데 그 이유가 또 보면 참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방위산업 업체들이 할 일이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들 할 일은 미국에 무기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이거거든요. 미국의 방위산업을 발전하고 현대라고 나서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방위산업 뜰뜰해야 되는데 지금 그 투자할 돈으로 지금 왜 너희들 자사주 사고 주식 배당을 하고 거기다 이제 연봉을 많이 갖고 가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다? 빨리 생산하라는 겁니다. 빨리 더 무기를 미국에 갖다가 자기 국방부에 갖다 제공하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공장을 뚝딱 만들어갖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말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모이겠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모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외국이랑 외국인이 계약했던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산 일정을 조정해서 빨리 미국에 무기를 더 갖다 대라는 얘기인데요. 뭐 현실과 상관없이 이런 것도 오늘 장중에 다 사상체 효과 가다가 오늘 주가 좀 또 4~5% 지수를 보면 1.5%까지 떨어졌는데 뭐 현실화된 건 상관없이 어떤 이런 것들이 안에 변수인데요. 지나고 나면 다 해프닝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좀 주목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닝스타의 2026년 선택은 세계적 투자 분석기관 모닝스타가 밝히는 주식 투자 원칙과 정성, 그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모든 지식을 망라한 또 중요한 정보로 매년 좀 참고할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모닝스타는 가치 투자 분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의 권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가 한마디 하면
뭐 그들의 이제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것은 아주 많지도 않지만 달랑 5개 주식으로 시장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해놨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2026년이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겁터 먹으실 게 아니라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하냐. 분산 투자가 해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의 4대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 또 시작되는데요. 네. AI 관련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더 치열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통화 정책 변화의 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준장이 바뀌니까.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이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네 번째로 이걸 어떻게 오늘 잠시 전에 얘기했던 정치적 변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깜짝 정책, 인기 영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것들이 이런 정치적 변수. 여긴 지정학적 변수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린랜드도 나오고 그러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변수가 4대 리스크라고 보여지겠고요. 또 글로벌 위협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발 외풍을 또 잠시 얘기합니다. 일본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의 엔화가 다시 약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중국이 다시 한번 거꾸라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닝스타는 기본적으로 핵심 코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코어 주식을 중심으로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코어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코어 주식은 어떤 거냐는 것만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코어 주식이요? 네, 코어죠. 우리도 보면 운동할 때 코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해자가 완벽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완벽한 방어력이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중시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죠. 건전한 재무의 상태와 신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성장성이 있더라도 회사가 돈이 없다거나 너무 새로 생겨서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좀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재무적 안정성이 따뜻해야 되겠다는 얘기. 단단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는 반대죠. 주주가치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라는 것은 여기서 약간 특이한 개념이 약간 더 발전된 얘기하고 있는데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해서 이 돈도 없는데 계속 배당만 두고 자사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한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충분히 투자할 만큼 투자하고 나서도 남을 때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 있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서너 가지가 핵심적인 자기네가 모닝스타 할 때 핵심 코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론으로 진짜 5개 종목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5개 종목. 네. 예. 첫 번째는 기술과 어떤 보안 쪽을 보안 사이드를 얘기하면서 이들은 안정적인 성장의 중심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 평가하더라도 이게 성장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 할 때. 거기에 나올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로알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는 이 두 주식 모두 확고하게 넓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모닝스타의 독특한 페어 밸류라는 값어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 기준으로 페어 밸류보다 정말 낮을 때 보면 그보다도 주가 아래 하면 진짜 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치보다 상당히 지금 20%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로알토가 싸다. 그런 관점에서 20%대 20%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칸은 보면 배당 수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은 여기서는 이제 인프라라든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도 꾸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지더라도 안정적인 탄탄한 하방 지지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고 떨어지면 오히려 M&A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좋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과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듀크 에너지와 대본 에너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들은 지금 페어 밸류 대비 5%와 29%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필수 소비재가 하나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웬만한 IB중이나 이런 큰 회사 중에서 이 주식을 이렇게 대표적인 주식을 선정하는 거를 거의 본 적 없는데 사실 이 주식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드물게 찾아온 저가 매수 기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콜게이트 팜올리브입니다. 대표적인 치약이나 비누 업체, 샴푸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1% 정도 하락돼 있고 배당 수익률도 2.6%. 경기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이런 샴푸나 이런 걸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약? 경기 어렵다고 해서 치약을 안 쓰는 분이 없고 경기가 좋다고 해서 치약을 갑자기 2배를 쓰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경기 방어력이 뚜렷한 주식하면서 이 말씀드렸던 5개로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이자 의미 있는 전략이기 네. 때문에 오늘 굳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뭐 샴푸, 치약 3번 짤 거 2번 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여튼 우리가 그 잘 모르는 그런 종목들도 스터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볼 수 있었고요. 모닝스타에서 코어라는 개념을 확실히 했고 그 코어의 5가지 종목을 좀 제시했습니다. 공부할 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구글 알파벳 시총 2위 탈환. 네, 6년 만입니다. 구글 알파벳 주목할 만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히 보면 2018년이죠. 2018년 2월 26일 날 이후 처음으로 이 시가총액 2위로 회복한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2위를 간 적이 없습니다. 8년 만이네요. 네, 그리고 애플을 이긴 것은 2019년 1월 29일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애플을 넘어서는 그런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마감 시간 현재 보면 화면에 보이다시피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거리감이 있게 알파벳 그리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한참 이제 알파벳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애플과 격차가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1위, 2위, 3위 사이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뭐 상반기 정도 안에는 한 묶음으로 같이 다닐 생각이 있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누가 1등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소한 차례로 오늘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는데요. 최근 1년만 보면 알파벳이 한 66% 올라갔고요. 최근 1년입니다. 그건 뭐 작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이 9% 정도 올라갔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애플은 상대적으로 정체했고 물론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만 알파벳이 작년 한 8, 9월 이후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벳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은 결국은 구글 제미나이가 완전히 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2024년 하반기, 2025년 초만 하더라도 AI 시장에서 알파벳이 완전히 졌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AI가 되면 구글의 검색 시장은 끝난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틀렸다는 것이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검색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그런 사용 시간을 보면 아직까지 제미나이가 챗GPT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도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최근에 제미나이를 많이 쓰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몇 번 다뤘었죠.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다른 퍼플렉시도 마찬가지가 됐겠고, 챗GPT도 마찬가지가 됐겠고요. 심지어 네이버도 AI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좋은 제품을 맡더라도 그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배급력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파워 오브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얼마만큼 빨리 내 제품을 소개하고 전파시킬 수 있냐는 거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5천만 명이 다 쓴다고 하면 5천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참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구글의 검색은 하루에 몇 명이 쓰냐면 25억 명이 씁니다. 그래서 그 차이죠. 어떤 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확산할 수 있는 거. 퍼플렉스도 좋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퍼플렉스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고 다른 누가 AI를 잘 만들어 하더라도 보급력이나 파급력에서 누가 확고하게 갖고 가냐. 그 싸움이 지금 알파벳의 싸움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신다면 제가 작년 10월, 11월부터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오늘 사상체과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럼 없어지면 지금이라도 한 주를 사는 것이 전 맞다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알파벳의 시총 2위 탈환은 거의 뭐 시간 문제였지 기정사실화되는 문제였는데 오늘 네, 탈환을 했는데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그리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추가매수 구글 알파벳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주 랠리 동참, 베네수엘라 급습에 또 그린란드 무력 점령 가능성까지. 참 전 세계 방산주 줄줄이 모두 상승인데,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 흐름 가는 데 있어서 방산주가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앞서서 그 방산기업 배당 자사주 매입 금지, 그 소식으로 좀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오히려 주가는 주춤거렸거든요. 매수 기회? 오히려 사고 싶으신 분은 이거는 뭐 기회라고 저는 할 수 있죠. 물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재주는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주식 투자에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굳이 왜 하냐 하는 생각을 좀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것은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제 입장에서 보면 제공해줬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재계 입장을 보면 재계 CEO들이 모여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방위산 업체가 또 최고란 얘기 언제가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뭐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왜 방위산 업체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란도 있고 무슨 그린란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방위산업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갖고 전쟁에서 싸우는 시대는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어느 한 나라나 방위력을 줄이려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국방력이 현대화는 로봇가 가건 뭐 인공지능이 가든 드론이 가든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 방위산업은 언제라도 여러분들 갖고 갈 만한 주식이라 보고 있겠고요. 그 와중에 모건 스탠리는 그 중에서도 노스록 그루만이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